이슈 토론 이재희 함께합니다. 같이 하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이세훈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 이세훈 의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다 새해 인사 청취자들 분들께 해주시죠. 먼저 이세훈 의원부터. 네. 제주 항공 사고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25년도에는 부디 편안하시고 안전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현택 부대변인.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그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 첫 주제를 순천시 의회가 했던 올해 순천시 예산, 그래서 제목을 순천시의회의 예산 삭감 논리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일단 전체 순천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우리 네. 순천시의회에서 이걸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결위이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순천시에서 제출한 25년도 예산액은 총 1조 4,880억 원이었는데요. 순천시의회에서는 세입 예산 38억 원, 그리고 세출 예산 61억 여원을 삭감하여 총 9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이 의원님? 네. 순천시가 전라남도 최대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네.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제 광양시보다는 3,400억 원, 네. 그리고 여수시보다는 26억 정도 이제 많이 26억. 네,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수시보다는 좀 앞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7%가 늘어나서 25년도에 국비를 한 7억 원 정도 이제 확보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부세 확보가 전국 10위권이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좀 순천시가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액 예산 통과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25년도 순천시 예산을 좀 잘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대변 이현택 부대변인? 네, 저는 이게 인구수하고 예산하고 조금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수시보다 순천시가 당연히 많아야 하는 이유가 6천 명이 여수시보다 많거든요. 근데 아까 예산은 20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예. 26억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양은 15만 2천 명인데 1조 1,400억이에요. 네. 광양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슷한 규모의 경산시도 1조 3,900억으로 이 정도 되고요. 순천시가 좀 더 많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서울시 성동구 보면 28만인데 7,200억입니다. 서울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압도적으로 거죠. 나고, 네. 경기도 광명시랑 비교해도 28만인데요. 광명시 1조 1,300억으로 봤을 때 순천시가 좀 타 시도보다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죠. 네. 교부세는 지난번에 이현택 부대변인 보내준 자료 보니까 여수시가 교부세 더 많이 받았던데요.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랬고. 네. 오늘은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한 순천시의회가 이제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좀 이슈가 됐어요. 여러 네.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전체 보면 이제 총 99억 정도를 삭감했지만 이제 세출 예산에서 61억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는 이제 삭감된 논리, 순천시의회에서 왜 삭감했냐 이런 것인데, 그 내용, 삭감된 내용,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이세훈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청년 정책과에 순천대 글로컬 대학 33억 원을 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소규모 지역 농업 기반 시설 정비 12억 정도 삭감했고, 그리고 건축과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27억 5,400만 원 정도 이제 삭감했고요. 추가로 조금 더 이제 삭감한 거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청년 예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순천대 글로컬 사업 3.0 사업에 관한 예산 33억 삭감된 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건설과하고 네.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게 도비랑 관련된 거 삭감된 네, 부분이 네. 논란이 되는데 먼저 청년 관련 예산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이현택 부두 대변인은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내셔서 네, 이 네. 청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삭감된 거 사실은 글로컬 대학 30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순천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예산인데 이걸 왜 삭감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네. 글로컬 30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청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냥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노년 예산, 뭐 중년 예산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정착해서 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글로컬 30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중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서 지원한 정책이고요. 이 글로컬은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그리고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 로컬의 합성어로 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선정이 되면 5년간 최대 1,000억을 지원받고요. 네, 매년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서 26년까지 30개 대학을 그렇죠. 지정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순천시는 2023년에 1차에 선정이 된 그렇죠. 1차 것이고요. 선정됐죠. 네네, 작년에는 목포대가 선정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이건 결국은 국가에서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여기에 매칭해서 도하고 시가 같이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건데 시에서 이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 삭감한 이유부터 들어보죠. 그 순천대 저희가 그 지원하는 사업이 6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삭감이 됐어요. 이제 글로컬 대학 30 같은 경우는 순대를 주체로 순천시, 순천시의회 그리고 순천시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애정과 정성을 들여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순천대와 순천시가 소통하면서 공생해야 하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글로컬 대학 30의 취지도 사실 그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순천대에서 의대 통합 발표 시점 전후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좀 보였어요. 통합 11월 15일에 통합 발표 전에 네, 사전 예. 논의가 없었다. 네, 근데 갑자기 없었다. 갑자기 태도가 이제 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걸 발표할 때도 순천시 의장과 순천시의회 순천시장님과 순천시의회 의장님이 또 해외로 출장을 나갔었을 때 발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죠. 해외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협의하지 않은 또 협의가 부족한 좀 일방적인 의대 통합 발표 등으로 순천대가 이제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따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의회하고도. 예, 그래서 이번 삭감은 예산 이제 감액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그리고 대학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좀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이세훈 의원은 그 순골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데 이현택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게 약간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요. 이게 의회와 또 시와 이 대학교 간의 그런 정치 영역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현재는 삭감됐지만 필히 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글로컬 30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시의 청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절대 삭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이 글로컬 30에 지정이 될 때 전남도가 1,349억 그리고 순천시가 110억을 투자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죠. 네. 그 이게 교육부에서 오는 돈 외에 추가로. 이렇게 하고 나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순천시에서 예산이 끊기면 국비와 도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다시 살리실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부터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순고리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글로컬 대학이 이제 그 24년도에 세계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세계 대학이 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 네. 진주의 경상대가 교육부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일대 청암대는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순천시에서. 잘 안 되죠. 네, 2억 5천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고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나 소통의 관계에서 분명히 꼭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통합이라는 것과 의대 유치 과정에서 긴박했던 작년 연말이었다. 이런 순천대 입장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없어요? 긴박했다면 더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통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어떠한 부분을 또 이야기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 전해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통보받는 형식.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통합에 있어서 목포대랑 순천대랑 통합함에 있어서 둘 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라는 싸움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목포대는 목포시로부터 돈을 다 예산을 받아. 근데 순천대는 순천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그러면 이 싸움에서도 순천대가 목포대 뒤지게 되고 오히려 순천시 의회가 향후 통합에서 순천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포대가 목포시와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됐을까요? 네, 저희 협도가 아주 잘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이후에도 순천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다음에 추경에도 안 해줄 거예요? 설마 협조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게 사회자가 자꾸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현택 부대변인이 한번 질문 좀 해줘봐요. 예. 아니, 저는 네. 저도요? 아니요, 저는 그 이세훈 의원님 포함해서 순천시 의회에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아닌 다른 걸로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산 심의의 핵심은 그 예산 예결위 활동의 사실은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는 예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 심사는 예결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상임위에서 잘린 거예요? 예결위에서 잘린 거예요? 이건 예결위에서. 네. 그러니까 순천시도 이걸 예산을 올렸었고 이제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다 됐었던 건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적 때 이야기가 나와서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결위에 회부가 되면은 예결위에서 그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증액을 시키거나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감액된 걸 증액시키고 증액된 거 이제 그 예산 있던 거를 또 감액시키고 그런 거 아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사실은 그 의원의 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 기능 중에 의결권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첫 번째 올린 거는 순천시가 올린 거고요, 그죠?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순천대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여기에서 제일 괘씸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순천시장이라고 보는데 순천시장도 올렸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올렸는데 예결위가 단독으로 자르는 게 맞나요? 이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근데 여기에 저희가 그 다수 소수 정당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4선 의원, 3선 의원님 또 다 들어가 계시는데 내가 예결위원 9명 봤는데 예. 이세훈 의원도 있고 진보당 유영갑 의원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예, 그렇게 결정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일방적인 어떠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뭐 순천시에서 모달 내렸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겠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겠는데 이건 저희 예결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해서 마음을 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예결위에 삭감되고 그 다음에 순천시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순천시의 반응은 뭐 다음에 추경해서 상정한다는 그렇죠. 다음에 네. 다시 올리겠다는 거고. 그럼 순천대의 반응은 있었어요? 뭐 부정적이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돌아서 들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은 아직까지는 저는 들은 건 없습니다. 그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이현택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씀 없으시고 다음에 추경에도 안 해주면 그때는 한번 또 싸우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네. 네. 요 문제 뭐 이현택 부대변인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저는 그만하고 이제 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예산 가보죠. 건설 관련 예산 이것도 삭감됐는데 네.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소규모 지역 개발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 12억 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27억 맞나요? 네. 이 정도 삭감돼서 여기도 한 40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도 교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네.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관련 논평도 기사들도 해서 됐었어요. 네. 일단 삭감된 이유부터 먼저 얘기해 그 주시죠. 네. 그 특별 조정 교부금 운영 지침에 네. 시가 도비를 받을 때 네. 시와 도가 구분해서 할 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시는 사업에 대해 사전 검증 그리고 검토하여 도의 사업을 건의를 하면 도가 유관부서의 의견을 받고 교부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관행 쪽으로 시가 있었던 사업 검증과 사업 건의를 도가 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1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공고안이 내려왔었고 이 지침을 반영해서 사전 검증을 시에서 철저히 하게끔 해라라고 했었고 이게 그 행안부에서도 또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유구에게 어디로 얼마가 내려진지 전반적으로 도에서 찍어 내려주면 그때 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과 시의원이나 시의 민원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이렇게 검증된 어떤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았었던 제가 거죠.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시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데 도에서 어떤 예산 항목으로 돈이 지금 말씀하신 40억 정도가 왔어. 근데 시 담당 시의원이나 이는 어디다 쓸지 몰라. 네. 그러니까 니네가 준 40억 우리가 반납할게 하고 반납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된 왜냐하면 거예요? 이게 예. 이제 부기가 이미 그 작성이 되어 25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삭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을 편성은 하진 않았고 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시 예산에서 편성 안 하면 도의 예산이 있더라도 도에서 그 예산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도에서는 이미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추경에 그 도 집행부나 의원이 따로 이거를 건들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저희 그냥 시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좀 하고 다음 추경으로 좀 올리자라고. 그러니까 예. 삭감한 이유는 시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쭉 집어서 내려주는 것은 이상하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다음에 줘야 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지침에서. 지금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삭감해 놓은 거다. 예, 이 우선은 말이고. 놔둔 거죠. 이거를 예, 정리를 놔둔 하자.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택 부대변인 하실 말씀. 네. 그러니까 이전 글로컬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 교부 예산도 그렇고 사실 시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도 교부 예산은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시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점은 항상 늘 있던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굳이 이거를 잘랐어야 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마이크를 좀 멀리.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42억이나 되고요. 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제가 활동하는 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시비와 매칭된 사업도 아니고 100% 도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돈인데 네. 이걸 굳이 날렸어야 했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 농어촌 지역, 해룡 지역의 그 하천 정비, 농업 기반 시설 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3월달에 파종도 하고 농작물도 키우는 그래서 전반기에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추경에 올려버리면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예, 이세훈. 아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권고사항이 이제 행안부에서도 권익위에서 와서 되게 미뤘었던 건데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시에서 사전 점검이나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도에서 도랑 소통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예, 아니 도와 시와 또 소통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사전 점검하지 않고 이제 내리꽂듯이 하는 그런 주소가 정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꽂아서 내려버린 사업 중에 같은 이제 시의회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저희 순천시의회 모 의원의 어머님 밭에 관정을 파기 위해서 감정 업체와 계약을 하여 원인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해당 시의원이 네. 자기 친인척과 관련된 어떤 직계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네. 시에서 같이 공감해서 같이 올린 게 아니고 네. 그걸 직접 다이렉트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이게 내려온 거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막 다이렉트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전남도 세금으로 선출직 의원이 어머님 밭에 관정을 뚫어서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매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행안부 지침과 권익위 권고대로 사정의 검증이 있고 검토를 시에서 했다면은 이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나쁜 행위를 예방하고 걸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일부의 뭐 어떤 사유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관정 사업 같은 게 그 파는 게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관정 하나 파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2개를 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네. 아까 20 몇 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관정 하나 팔려는 2천만 원 예산 때문에 20 몇 억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그게 그러니까 전체는 12억과 27억을 날렸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한 관정 팔고 하는 건 몇 천만 원이고 그분 그 해당 지금 보도에 나왔던 그 시원이 이 예산을 다 자기 어머님 밭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주고 의회에서 예결에서 그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신천시에서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랑 협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천시도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명동장님과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좀 이제 더 소통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적극적 행정을 한다. 부대변인 네. 여기서 할 말씀 더 있으세요?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일부 때문에 전체를 삭감한 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예요. 네. 여기에는 그 이게 27억이잖아요. 예.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안전시설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굉장히 직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모 시의원과 관련된 거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2억이 날려간 거고 네. 이 27억은 왜 날라간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관련된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아파트 경우는 연속으로 3번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결위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어떠한 그런 동들과 이제 상의해서 좀 사전 검증해서 이제 보내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 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국이 되면 지금 우리 정치판이 지금 너무 많은 문제로 헷갈리고 있지만 예산 전국이 되면 12월 달 되면 많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서울 가서 예산 조금이나 더 달라고 뛰어다니잖아요. 그거는 쪽 예산이라고 해서 남는 예산 이런 거 막 따오려고 하는 건데 이미 도에서 준 예산도 거부한다. 이건 조금
그렇지 제가 않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예, 예. 이거는 2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이 부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다니까요. 예, 그랬다면 저희도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에 좀 빠른 추경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추경 때 이거 안 되는 거 보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가서 이현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이세영 의원님 얘기는 많이 좀 들은 것 같고 이현택 네. 부대변인께서 한 말씀 하고 네. 각자 또 한 말씀 하고 마치죠. 저는 이제 이번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뭐 향후 26년이든 27년이든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예산이 그 저출산 대응 예산이거든요. 지금 전남의 인구 소멸이 전국의 최고 수준이고 또 순천이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순천 출산율도 그 2,000명대 2015년에 2,000명 정도 낳다가 지금 한 1,200명밖에 안 나요. 1년에. 근데 이건 뭐 이게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적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데 작년부터 0세부터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약 5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헝가리식 예산이라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약속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또 아이 낳을 때마다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도 이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좀 저출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저도 애기 키울 때 사실은 되게 힘들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주제를 저출산 관련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두 분 계시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 많이 생각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도 나름의 저출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네. 두 분이 각 당의 저출산 정책에 관해서 각각의 서로 비판하는 그 주제를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추경 때 한번 더 보고 네. 안 되면 다시 한번 싸워보죠. 저도 마무리 발언 안 마무리 알아주세요. 네. 이번 추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이거를 뭐 갑질하거나 아니면 이걸 남용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뭐 다수당 의원님들과 또 다선 의원님들의 또 열심히 일하시는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순천시에서 권고안을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고 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썸네일에 제목 달면서 순천시의회 예산 삭감 논리 하고 물음표 딱 찍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순천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결정하겠죠.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세현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